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영상을 올려서 제가 뭐 올린다고 해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뇌피셜로 과연 빅히트 같은 경우 예상 개인 경쟁률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넣었을 때 한 주나 두 주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 뇌피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빅히트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BTS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한 80%대 뭐 중후반 정도를 BTS에 지금 치중해가지고 매출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재 BTS 뿐만이 아니라 그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세븐틴이라든지 요 아일랜드, 여기는 현재 그룹은 아니고요. 약간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해서 현재 이제 프로젝트화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룹이 두 개 정도가 더 있고, 약간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BTS의 뭐 팬덤을 요렇게 분산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BTS는 BTS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매출 같은 것들을 얘들을 BTS만큼 키워내겠다라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지금 BTS가 한 3그룹 정도가 된다. 물론 그 뒤에 추가적인 그룹들을 또 만들어내겠지만 약간 그런 희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위버스, 지금 BTS가 가장 이제 그 연예 기획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존재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빅히트라서 지금 가능한 영업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빅히트는 9월 24일, 25일에서 수요 예측은 끝났는 상태고요. 기관 경쟁률이 1117대 1입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 보유 확약을 요때 당시 신청했는 게 43.85%인데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트에 정확한 공시가 뜨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빅히트 관련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청약일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화 10월 5일, 10월 6일이고요. 그리고 환불일, 중요한 환불일은 10월 8일,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15일입니다. 현재 그 주관사로는 NH 한국투자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이고요.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나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계좌를 찾아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0만 5천에서 13만 5천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3만 5천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이때 수요 예측을 할 때 이 13만 5천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는 빅히트를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반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대 기획사가 있죠. SM, YG, JYP인데 거의 뭐 1대 기획사가 SM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1, 2, 3이었는데 현재는 요 3대 기획사 중에 1, 2, 3위로 순서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 워낙 핫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요 3대 기획사 전체 시가총액을 묶어도 현재 빅히트 하나의 공모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빅히트 하나의 시가총액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기획사 중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3천억 중반, 6천억 초반, 6천억 중반, 그리고 올해는 살짝 5천억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적자를 보였고요. 그래서 PR은 현재 계산은 안 되고 추석 연휴 전 시가총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8,395억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에서 2천억 중반, 3천억 중반에서 2천억 중반의 평균적인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못한 매출을 기록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SN 같은 경우도 한 100억대, 그리고 잘 나올 때는 200억대 중반이었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 100억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작년에는 큰 적자를 봤고요. 올해는 100억에도 못 미치는 단기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JYP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 3대 기획사 중에 약 1000억, 1200억, 1500억, 올해는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여기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약 100억대 중반, 200억대 중반, 지금 300억대까지 현재 단기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JYP의 PER로 치면 약 40 정도, 시가총액은 1조 3,500억 정도가 추석 연휴 전 주가 기준으로 현재 달성했는 상태입니다. 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매출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5,87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 때만 벌써 2,939억, 곱하기 2 하면은 한 6천억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뭐 적자긴 했는데 요건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런 잉여 자본금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떠는 게 있어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된 것 같고,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준수하게 나왔거든요. 퍼센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유로 적자가 된 거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나 영업이익 약 987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724억입니다. 굉장히 앞에 연예기획사 3대 기획사들 다 합쳐도 이 단기 순이익을 달성을 못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만 봤을 때도 벌써 331억입니다. 곱하기 2 하면은 약 664억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잖아요. 13만 5천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약 4조 8천억입니다. 근데 PR이 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2.43이 나오는데, 사실 JYP보다 거의 한 1.8배 정도, 1.6배 정도 되겠네요. 1.6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수치라서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 PR 같은 경우, 높은 PR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때문에 그런 거죠. 네이버.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위버스라는 거를 활용해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빅히트 부채율에 대해서 한번 받는 건데, 뭐 안정적인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BTS와 소통하는 SNS가 아니냐, 메신저가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빅히트에서는 사실 이 위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위버스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가 1300만이 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물론 현재로는 이제 우리 BTS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미들이라든지 글로벌한 팬들이
들어와서 현재 가입을 해가지고 BTS의 소식을 이제 접하는,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이제 플랫폼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버스라는데 이 소년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 BTS가 빅히트의 모든 이제 컨텐츠들을 여기다 녹여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BTS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콘서트 같은 영상을 여기에서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이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는 못 보니까 BTS를 보고 싶은 수많은 팬들이 이쪽에 무조건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신규 앨범이 나와도 일단 위버스에서 1순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굿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굿즈 같은 것도 딴 데서는 안 팔고 위버스에서 지금 판매를 나중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나 서비스될 그룹들이 그 소스 뮤직이라는 데하고 또 합병을 했거든요. 우리 여자친구 국내에서는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 소스 뮤직, 그리고 세븐틴하고 뉴이스트 뭐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지금 합병을 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합병을 했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빅히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룹의 수가 약간 적다 보니까 구색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요 빅히트에 여기 합병을 했던 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TS가 유일하게 큰 매출을 올려주는 그룹인데 세븐틴이 현재 BTS의 수순을 지금 한 3년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 밟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세븐틴이 3년 후가 되면은 3년 후가 되면은 현재 BTS의 위치에 만드는 게 현재 또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TS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룹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또 아일랜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멤버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TVN이랑 엠넷이었나? 엠넷 이런 데서 주관을 하고, 이 아일랜드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누가 데뷔조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받는데, 그거를 이런 위버스에서 TV에서도 방송을 하지만 그 영상을 이 위버스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글로벌 팬들이 이 아일랜드라는 그룹에서 누가 좋은지 투표를 해가 이제 데뷔조를 뽑겠죠. 그러면 한 그룹이 나오면은 이 아일랜드라는 그룹은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이 BTS라는 팬덤이 들어와서 이미 이 빅히트 안에 있는 세븐틴이라든지 아일랜드라는 그룹에 이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얘들이 또다시 그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세븐틴이 BTS의 뒤를 밟게 되고, 아일랜드가 또 대박이 나면은 세븐틴과 BTS의 뒤를 밟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BTS급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룹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위버스라는 게 계속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일종의 매개체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빅히트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그룹들은 무조건 글로벌 시장이 타겟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게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는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SM이나 YG나 물론 이제 뭐 GD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팬덤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서 키워지는 그룹들은 어찌됐든지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서 시작을 하고 잘 되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건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인 그룹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게 BTS, 세븐틴, 아일랜드 이런 그룹이 될 거고, 향후 뒤에 색다른 그룹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3대 기획사랑 빅히트가 가지고 가는 시장의 크기가 처음부터 다를 거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음반 100만 장 팔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세븐틴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올해만 400만 장, 100만 장 넘게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얼마나 큰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버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카카오처럼 요 위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BTS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뭐 게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카카오처럼 카카오뱅크라든지 나중에 고객이 늘어나면은 그런 은행, 증권, 그리고 이런 BTS 이모티콘 만들어서 파는 거, SNS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서비스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얘기가 마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국내 3대 기획사보다는 훨씬 큰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세븐틴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매출이 아니고 앨범 판매 점유율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2019년도에 약 600만 장, 그리고 2020년도에 약 500만 장 거의 찍었네요. 500만 장 정도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세븐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 3년 전에 BTS 수준은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요게 곱하기 2가 되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해외 쪽에 계속 앨범을 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이제 매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매출을 세븐틴이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일부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방탄소년단 한 그룹에 의존하는 엔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그룹에게 점점 매출이 분산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적자가 있긴 있었네요.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외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매출, 조 단위의 매출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올해 역대급 지금 당기순이익이 나올 예정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32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PR이 약 141.69배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매출들을 뭐 4조, 5조, 6조, 7조까지 내고 있는 상태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총이 약 48조 정도가 되고요. PR이 약 141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빅히트가 그 BTS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 플랫폼에서 과연 이 정도의 성과까지 낼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에서 굉장히 큰 성장, 정말 카카오급의 시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먼 훗날 얘기긴 한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자, 빅히트 같은 경우 제가 그냥 그 공모가 기준 따상상 기준으로 PR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계산을 했는 거고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조 8천억이고 PR이 약 72.4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더블이 되면 27만원입니다. 주가가. 그래 되면은 PR이 144.86인데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카카오하고 네이버급, K하고 N급으로 지금 PR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현재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전 판단은 됩니다. 근데 상장하는 종목의 관심, 그리고 들어오는 그 자금력, 유동성 때문에 충분히 상장일 날 따상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측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한 12조에 약 18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과연 상한가를 한 번 더 갈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물음표긴 한데, 만약에 간다면은 주가가 45만 6천 원이 한 번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마무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시총이 16조 2,500억이 되는데 PER이 244가 됩니다. 요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이거는 너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따상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흘러내리든지 그 다음날 조금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든지,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했을 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가가 SK바이오팜은 49,000원, 카카오게임즈는 2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개인은 323대 1, 기관은 836대 1이었는데, 어차피 뭐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정도 해가지고 그 경쟁률을 비교하면은 뭐 유사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은 물론 더 크게 나왔지만 유사하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게 증거금이라고 봅니다. SK바이오팜이 31조,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59조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빅히트는 증거금이 얼마 정도가 모일 거냐? 그게 지금 조금 의문인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60조 정도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몇 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증거금 60조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기 때문에 그 60조가 만약에 증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예상하는 개인 경쟁률은 624대 1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주간사 죄송합니다. 주간사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624대 1 정도를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조 정도를 예상해서 그 55조에서 65조 정도가 되면은 571대 1에서 675대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높은 값이라고 생각하는 65조 기준으로 내가 한 주를 배정받으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를 청약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물론 695주를 청약을 하면은 무조건 한 주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줄 거 다 주고 남는 것 중에 다시 모자란 부분에서 다시 배당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6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675주에 0.6을 곱했을 때 405주 정도를 청약하면은 한 주 정도를 확률적으로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00주 정도 청약하면은 일단 한 주는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돈이 좀 모자라서 400주 정도 청약을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측만 조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400주를 내가 청약을 하면은 한 2,700만 원이 준비가 돼야지 한 주 받을까 말까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한 주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675주에 해당하는 그 금액 4,556만 2,500원 정도가 있어야지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주식수가 나중에 100단위로 청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500주 정도 했을 때 한 주를 조금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소한 내가 한 주는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500주를 청약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3,375만원 정도 가지고 청약을 하면은 500주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 50%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희망을 좀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400주 한 2,700만원 가지고 한번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제가 675주 5대1로 봤잖아요. 그러면 700주 청약할 때마다 한 주씩 그냥 들어온다고 확정을 하면은 500주, 1200주, 1900주 단위로 청약을 해야지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가 들어온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700주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4,725만 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더하면은 두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8,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미들은 한 주도 조금 겨우 받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넣었는데 한 주를 받으려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일단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다시 제가 자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돈 합해야지 한 주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한 주를 받으면은 더블만 가도 13만 5천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현금을 100% 지금 마련했는 상태고, 저는 그렇게 한번 청약을 넣어 볼 예정입니다. 설명이 어려운가요?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요 밑에 것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주 구성이 이런데 방시혁 사장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 약 34%, 그리고 넷마블은 25%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모가 되니까 약 2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약 전체적으로 1.34%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는 기간도 없고요. 약 140만 주 정도를 뭐 우리 사주 조합으로 이제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보호 예수가 없다는 건지 이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퇴사하면 팔 수 있는 물량이고, 요 두 개 업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또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물량은 보호 예수 기간이 조금 지켜질 물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하면은 요것보다 비중이 줄므로 해서 약 20%대 초중반 정도의 유통 물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장외 거래가가 판다는 사람은 약 40만원, 41만원 정도에 있고, 산다는 사람은 35만원, 39만 5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4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현재 공모가가 4조 8천억이잖아요. 근데 요 가격 40만원 정도만 오려고 해도 약 14조 2,500억 정도가 시총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되려고 하면은 첫날 따상이 가고, 그리고 둘째 날에 14% 이상 상승을 해야지 현재 이 장외 거래가에 장외 거래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의문이긴 합니다. 좀 비싸게 거래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빅히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이런 업종이다라고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빅히트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조금 달라지니까 말도 조금 꼬이고 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